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키김 상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사업 제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들으면은 이렇게들 물어봐요. 외국에서 학교 다녔죠? 그래요. 그러면 대학원은 미국에서 했지만은 초, 중, 고,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군대 안 갔다 왔죠?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육군으로 만기제됐습니다. 단결.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현재 이곳까지 왔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떻게 커리어를 관리해 왔는지 그 노하우를 모두 다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꿨던 꿈은 뭐냐면은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싫었어요. 엄마가 회사 다니는 게. 초등학교 때는 막 집에서 울고 그랬어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근데 한 중학교 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다르구나. 저희 어머니 항상 멋진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가시고 또 하셨던 일도 해외 기업들과 일을 많이 하는 일이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나는 뭐 해외 파트너들도 뭐 집에 초대하실 때도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어머니들한테 듣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그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유치한 상상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해외를 막 다니면서 호텔에서 막 미팅하는 상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밥 먹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해외 출장 다니면서 호텔 가서 미팅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지금. 다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십시다.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 내가 꿈꾸는 나의 커리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느낌 있죠? 그 기분,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고 두근두근한 그 기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커리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력서라는 거는 당일치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고민을 해가지고 쓰는 게 이력서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남한테 절대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한 일, 그리고 나의 주요 성과들을 정리를 해서 문서화를 해놔요.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언젠가 내가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 반년에 한 번씩 됐건 1년에 한 번씩 됐건 분기에 한 번씩이 됐건 자기의 성과와 주요 결과물들에 대해서 평소에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전문가를 원해요. 그래서 한 업계나 한 업무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자기만의 테마가. 제일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들 예예요. 최민식, 강호동. 딱 얘기만 들어도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확실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예가 또 누군지 아세요? 노홍철. 딱 느껴지시죠? 강남스타일을 뛰면서 제 미국 동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엘리베이터 장면 도대체 뭐냐?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는 보면 이해하죠. 왜냐하면은 노홍철이 그동안 쌓아온 그 아이덴티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왜 재밌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걸 모르겠는 거란 말이에요. 커리어도 똑같아요. 자기만의 한 업무나 한 업종에서의 전문성, 전문 분야,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고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쌓으려면은 한 우물을 파셔야 돼요. 이게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과 중심을 확실히 잡고 실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할 때 그게 확 나타나요.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직종의 인터뷰를 하면은 그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은 훨씬 더 내공 있는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많은 대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특정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를 들어갔어요. 딱 들으면은 뭐 미안한 말이지만은 취직 안 되는 과처럼 느껴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취직 안 되는 과라고 규정한 것도 맞고. 근데 저는 그 역사학이라는 저의 스펙으로 저를 한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나라 역사를 알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만의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인터뷰할 때 한 대기업 임원분께서 역사학과 출신이 해외 업무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적어도 나만의 굉장히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펙을 가지고 스스로 한정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활용할지 나의 꿈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은 적어도 스펙 때문에 주눅드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는 스펙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참 아쉬운 게 이런 뉴스들이에요. 어느 기업 그 신입사원 평균 스펙, 학점 몇 점, 토익 몇 점, 전공 어떻게. 근데 그거 가지고 스스로 절대로 한정하지 말아요. 스펙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다면은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뭘 못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채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회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학기 동안 미국에 잠깐 연수를 갔다 왔는데 2학년 때 미국 대학생들은 인턴을 하더라고요, 방학 때. 지금은 그래도 대학생 인턴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학교 다녔던 그 시절만 해도 그게 응답하라 1997 그 세대예요, 제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지.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임원들은 인턴에 대한 그 개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주소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의 주소록이에요. 그거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록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록 막 뒤지면서 그나마 내가 좀 관심이라도 가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외국인 임원 연락처가 있는 회사들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시작은 당신의 꿈 많던 대학생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짤막한 영문 편지를 썼어요. 그때만 해도 이메일이 뭐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팩스를 보냈어요. 무작정. 한 15개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연락이 한 군데서 오더라고요. 이라는 한 보험회사에 한 임원분이 답장을 주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저의 첫 인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매 방학마다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벤처회사에서 한 2군데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배운 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인턴을 잡은 회사에 처음에 갔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짜리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그래서 온갖 잡일을 다 했어요. 나에게 모든 잡일을 달라. 그래서 잡일을 막 닥친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전산실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산실에 잡일이 많아요. 컴퓨터도 나르고 프린터도 설치해야 되고 프린터 잼됐대. 그러면 가서 인턴 가서 고쳐오세요. 그럼 막 열어가지고 막 손에 막 묻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역사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공대 지식을 배울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산실 분들이랑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니까 인터넷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인터넷 하려면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시더라고요. 인터넷의 기본 개념, TCP/IP가 뭐며, HTML이 뭐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름 내 홈페이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알게 된 게 내가 이 IT라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처음에는 멋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소하지만은 바닥부터 시작하는 일이고 그런 일도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커리어를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다 그러면은 요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이 3가지가 모두 맞는 일이라면 자기한테 최고의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거는 나는 IT라는 거를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뭔가 엮는 일을 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전략 같은 그런 멋있는 일이 아니라 영업처럼 발로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어떤 커리어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저만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3번째는 저만의 꿈의 설계도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의 롤모델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나의 멘토도 찾을 수 있고 또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도 왜 그렇게 됐는지 보는 것도 정말 좋은 프랙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4, 5년 정도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유학을 가서 MBA라는 과정을 밟고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자라는 나만의 설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MBA가 답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 꿈을 위해서 제가 그렸던 설계도고 여러분들만의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설계도를 그린다는 게 말처럼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려보는 일 자체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5년 일하고 MBA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MBA라는 걸 어떻게 하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4, 5년 정도의 직장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제출하는 에세이를 써야 되고, GMAT이라는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근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GMAT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도 MBA를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GMAT 시험 공부를 못했대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GMAT 시험이랑 도대체 뭔가 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효기간이 5년이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그럼 지금 GMAT을 보자. 그러면은 내가 MBA 갈 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좀 한가할 때 독서실 끊어가지고 GMAT 공부하고 대학 졸업할 때 어느 정도 괜찮은 GMAT 점수를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설계도를 그려보면은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그 답을 찾기가 쉬워져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은 지금 뭘 해야겠다라는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항상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해야 될 일 5가지라 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는 줄 아세요? 5가지를 1, 2, 3, 4, 5를 써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오늘 해나가요. 그렇게 해나가면은 한 2, 3개 정도밖에 못해요, 보통. 정말 독한 사람이 아니면은 5개를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정을 짜야 돼요. 마치 어린이가 방학 계획 세우는 것처럼 5가지 했다 그러면은 1번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하고 2번은 언제 하고 3번은 언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5가지를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캘린더를 꼭 사용해야 돼요. 내 일정표를 사용해야 돼요. 온라인 캘린더를 사용하면 더 좋아요. PC에다가 내가 일정을 표시해놨으면은 내 모바일 폰으로도 그게 똑같이 싱크돼서 볼 수 있고 모바일에서 바꾸면은 태블릿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캘린더를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일정 하나를 제가 예로 보여드릴게요. 뭐 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작은 제가 출근할 때 셔틀 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트뷰라는 곳까지 셔틀을 타고 가면서 셔틀 안에서 이메일 체크를 해요. 구글 셔틀은 안에서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각종 미팅들 뿐만 아니라 누구와 뭐 잠깐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뭐 집중해야 된다. 이 시간은 내가 미팅이 아닌데 혼자서 뭘 해야 된다. 그런 시간도 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미팅을 가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미리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보세요.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표시를 해놓으면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실행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참 약한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캘린더에 따라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좀 우르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야, 회의실에 모여 미팅하자. 우르르 가고 그리고 우리 패스 한잔 하고 오자. 뭐 나갔다 온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면은 패스 먹을 시간도 일정에 넣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내가 내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아주 장황한 미팅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만 보는 일정이라도 항상 일정에다가 내가 할 일들을 표시해 놓고 움직이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2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크게 2가지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인턴을 했던 퍼슨으로 돌아갈까 아니면은 채용이 된 전자로 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시면은 선택의 순간이 와요.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게 항상 올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놓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멋있어 보이는 걸 선택해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선택한다면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당시에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했다라면 저는 퍼슨을 갔을 거예요. 왜냐면 멋있거든요. 외국계 기업, 컨설팅, 그게 멋있잖아요. 대기업보다는 멋있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나에게 맞는 직장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돌아보면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결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일을 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엔론 사건이 터졌어요. 엔론 사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회계 부정 사건. 그러면서 엔론의 회계를 맡았던 에어스는 엔론과 함께 없어져 버려요, 회사가. 예. 제가 만일에 그때 에어스를 갔다면 저는 대학 졸업하고 몇 달 후에 들어간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그 미끼김이 됐을 겁니다. 그 생각하면 요즘도 오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거를 예견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인터넷 회사들은 다 힘들어요, 지금. 에어스는 없어졌고 제가 벤처했던 회사 두 곳도 다 지금 없어졌고 그리고 그 처음 인터넷은 아직 살아있지만은 최근 그 경제 위기로 많이 힘들어졌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 두 회사는 너무나 잘 나가요. 잘 나가죠? 구글 잘 나가죠. 잘 들어갔어요. 제가 원했던 해외 영업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이제 부서 배치를 받고 한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어느 나라를 담당하냐예요. 해외 영업은. 당연히 누구나 멋있는 나라 담당하고 싶겠죠.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멋있잖아요. 큰 나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인사과 과장님한테. 저 어느 나라 담당입니까? 그랬더니 김효연 씨 결정은 됐대.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 동시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언어를 쓰는 나라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머릿속 영어. 제발 영어. 그럼 뭐 적어도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느 언어를 쓰지?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때 패닉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길래 해외 영업팀 인사과 담당자라는 분이 이 나라가 쓰는 언어를 모르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똥 밟았다고 저한테. 그 이유인 즉슨 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지에 뭐 이스라엘은 법인도 없고 지점도 없어가지고 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됐고 출장 가기도 어렵고 시장 규모도 작아가지고 티도 잘 안 나고 출장 가면 폭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짜증나는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누구나 꺼리고 싶은 시장이었지만은 거기서 기회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회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내가 부러워했던 선진국 담당하는 내 동기들을 보니까 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해외 거래선 사장이 왔다고 쳐요. 미팅을 하러. 그러면은 선진국 큰 시장 담당자들은 사원은 자료 만들고 식당 예약하고 회의실에 음료수 사다 놓고 그리고 나와요. 미팅은 부장님이 들어가서 하세요. 이스라엘은 제가 음료수 사고 제가 식당 예약하고 제가 자료 만들고 제가 미팅하고 제가 다 해야 됐어요. 결국은 남들이 똥 밟았다고 한 시장이지만은 저에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장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시장의 대표다, 내가 이 시장의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도 재밌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불평을 해요. 뭐 싫다, 어렵다, 불공평하다, 뭐 같다. 제가 아까 말했죠. 마실 때 다 그 얘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근데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불평하면은 거기서 상황은 끝이에요. 불평한 상황 끝.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뭐를 얻을 수 있을지, 뭐를 배울 수 있을지, 뭐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기적으로 얻어가는 사람들이 이기고 그게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원 나부랑이로 일하면서 배운 그 수많은 스킬과 경험들은 제가 오늘날 커리어를 쌓는데 너무나 큰 밑바탕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상이에요, 협상. 해외 영업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격 협상을 항상 해야 됐어요. 저는 물건을 파는 입장, 가격을 비싸게 받는 입장, 그쪽은 가격을 깎아야 되는 입장.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협상력은 유명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너무나 끈질겨요. 원하는 거가 있으면은 절대로 안 나요. 그걸 얻을 때까지. 그래서 가격을 한번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토 나올 정도로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며칠 동안 얘기해요, 그거를. 근데 이 사람들의 스킬은 뭐냐면은 그냥 깎아달라가 아니에요. 왜? 내가 왜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되는지, 네가 왜 나한테 싸게 줘야 되는지에 굉장히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협상을 잘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반대 입장이잖아요. 저는 가격을 깎아주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가격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더 낮은 가격을 줄 수 없는지, 나도 그만큼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미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10가지 논리를 가지고 오면 나는 11가지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장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이스라엘에 한 1년에 한 8, 9번씩 갔어요. 지금도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거의 매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배운 출장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출장 중에 중간에 비는 시간도 많이 활용하세요. 죽는 시간들. 이스라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행도 없어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10몇 시간 날아가요. 그래서 유럽에서 경유를 5시간에서 10시간을 해요. 유럽 공항에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5시간을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날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갈 때 유럽에 10시간 있으면은 호텔 하나 잡고 들어가서 자다 가요.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인턴하느라고 그 흔한 유럽 배낭여행 한번 못 가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유럽에서 10시간이 있는 거예요. 출장 갈 때마다. 그걸 활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로마를 경유한다. 그러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열차를 타고 로마 시내로 가요. 그래서 주요 관광지들을 보고 다시 시간 맞춰가지고 공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타는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는 런던을 들리면은 런던 가서 런던에 또 볼 것들을 보고 뭐 박물관에 간다던가 갔다가 또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을 이스라엘 출장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게 저는 뭐 제가 돈 한 푼 들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어요. 혼자 여행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도착하면은 옷이 구겨져 있어요. 제가 그거 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옷을 다 걸어놔요. 그 구겨진 옷들을. 특히 난방이나 브라우스 같은 건 좋아요. 딱 걸어놔. 그리고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틀어놔요. 틀어놓고 문을 닫아요. 닫고 한 10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물을 끄고 다시 문을 닫고 그리고 자요. 그러면은 화장실 안이 스팀으로 가득 차요. 수증기로. 그러면 옷들이 수증기를 다 먹어요. 그리고 아침 마르죠. 그래서 옷이 깨끗하게 펴져요. 출장 가시면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자요. 제가 가고 싶었던 UC 버클리 하스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과감하게 전자 사표를 내고 MBA를 갔어요. MBA라는 과정은 전 세계에서 자기 잘났다는 애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큰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경영자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잘난 척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오버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저는 그냥 평균이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적극적인 사람한테 오버한다는 얘기해요. 미국 가보는데 너무나 새롭고 엉뚱한 생각들도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 황당한 의견이나 또 황당한 질문들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더라고요. MBA를 하고 구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거는 글로벌한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할 말을 해야 돼요. MBA라는 과정은 학생 클럽 활동들이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제가 MBA를 간 UC 버클리 대학의 하스 경영대학원은 IT 산업 관련된 일을 하는 테크 클럽이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학생의 반 정도가 그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저는 IT 커리어를 가는 사람이잖아요. 나 이 클럽 회장은 해야겠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테크 브렉퍼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테크 아침 식사. 그래가지고 우리 수요일마다 아침 먹으면서 그 주에 있었던 주요 IT 뉴스에 대해서 우리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그걸 제가 주관해서 매주 운영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왔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의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로 하스 테크 클럽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활동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폰이 막 나왔을 때예요. 애플이랑 케이스 경연 대회를 열었어요. 케이스 컴피티션을. 차세대 아이폰 전략을 MBA 학생들이 한번 짜보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그 조원들이 차세대 아이폰 전략을 발표를 해요. 누구한테 발표하냐? 실제 아이폰 전략을 짜는 애플의 아이폰 상품 기획 프로덕트 매니저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의 전략을 보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도 주고
거기서 1, 2, 3등을 정해서 등수 안에 든 친구들은 나중에 애플 입사할 때 특전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기억에 많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그게 재밌는 활동들을 하면서 MBA를 보내고 저에게는 꿈의 회사였던 구글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노하우가 있는데 자기만의 탑5 회사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탑5 회사는 주기적으로 그 회사의 뉴스들 정리를 하고 그 회사의 전략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회사 CEO라면 이렇게 했을까? 난 다르게 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 회사 인터뷰할 때 정말 내공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나의 롤모델 같은 사람들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트위터 쓰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트위터 쓰시는 분들. 저는 현우 형. 현우 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배우 하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석진님. 저도 이렇게 현우 형님처럼 이런 관계는 되게 우연히 생긴 거라서 뭐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경우는 되게 없었어요. 몇 안 되던 제 트위터 팔로워 중에 한 분인 그 현우 형님의 트윗들이 우연히 TV에 나왔고 그걸 또 그 형님이 방송을 미국에서 그걸 보시고 저한테 멘션을 날려주셨어요.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기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연예인을 찾았다 이러면서 아, 반갑다. 아, 다음번에 한국 나오면 한번 보자 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뵈서 밥을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칭이 자연스럽게 형님 동생으로 됐고 형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 많이 전파를 해서 훌륭한 IT 업계 기업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형님이 디딤돌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감동했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하석진 씨도 IT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공대 출신이고 그렇게 연락이 돼서 서로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고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면은 이런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네트워킹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MBA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그런 취업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 회사들이 왔는데 저의 탑5 회사 중에 하나였던 에이모 회사에 중요한 임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과 얘기 한마디 하려고 몰려들겠죠. 저는 그 회사에 특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나만의 특화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은 내가 삼성전자에서 이스라엘 담당하면서 휴대폰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신네 회사가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나의 경험이 잘 맞을 것 같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일단은 차별화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메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메일 보낼 때 주의하실 점이 그때 만난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절대 기억 못해요. 적어도 내가 했던 얘기를 떠올릴 수 있는 근거들을 몇 개 추가를 해주면은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 없어요. 지금 또 반대 입장으로 그런 메일 받아보니까 바빠가 답장 잘 못해요. 그래도 기억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얘기했던 미키김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메일이 딱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력서 보내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인터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랑. 그때가 그 회사가 정규 채용 과정이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분의 추천으로 나만 먼저 프로세스를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구글 됐다고 그 회사 안 가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아주 큰 민폐를 끼치고 다시는 연락 못합니다. 그 회사에는. 네트워킹의 기회는 그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와요. 평소에 네트워킹 잘해두시면은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점은 그 시작이에요. 물론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면 제일 좋겠죠.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나 누군데 만나주세요.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 콜드콜이라고 그래요. 콜드콜. 차가운 콜. 근데 정말 못하는 콜드콜이 뭔지 아세요? 뜬금없이 나 구글에 궁금한 점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어느 회사 누군데 우리 실리콘밸리 가는데 만나자. 콜드콜 할 때는 일단은 성실한 자기소개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될 수 있는 링크가 더 좋아요. 무슨 뭐 자기 소셜 네트워크 링크라던가 블로그가 있다던가 기사라도 떴다던가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이유를 대줘야 돼요. 왜 내가 연락하는지, 만나고 싶다면은 왜 만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했던 콜드콜 중에서 3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5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찾아서 만나고 싶다. 성실한 자기소개가 있었고 구체적인 탐방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질문 리스트도 보내왔고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제대로 준비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회사로 초대해서 회의실까지 잡아놓고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끝나고 제가 저녁 사주면서 또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에게 들은 얘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웬만한 언론 기사보다 더 좋고 수준 있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제 이름 검색 엔진에 쳐보시면은 그 블로그가 아직도 굉장히 상단에 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인데 제가 가운데 있고,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지금 뭐 몇 명은 그 아시는 분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 모바일 앱이 있어요. 커플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앱 있죠. 몇 명은 그거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몇 명은 뭐 해외 투자 은행 같은 좋은 회사에서 지금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고 그렇게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은 연락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둘 다 너무나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좋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형, 저 경재입니다. 무작정 실리콘밸리에 가서 저희를 만나주실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만나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구월이라는 회사에 대해 소개도 해주시고 저희에게 또 커리어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우 형, 화이팅! 여자분들 몇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현님, 승현님은 꿈이 뭡니까? 저는 공대라서 네, 멋있다. 네. 네. 기술에서 그 전문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여수진님, 네, 수진님, 꿈이 뭡니까? 저는 마케팅 기획 쪽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전문가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장서는 입장,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마케팅 기회에서 여성 리더. 제가 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냐면은 제가 일하는 실리콘밸리에는 여성 리더들이 많아요. 구글에서 부서장 하시다가 최근에 야후 CEO로 간 마리사 메어, 그리고 페이스북의 CEO, 페이스북의 2인자 그 셰릴 샌드버그, 많이 아시는 HP를 오랫동안 운영한 칼리 피오리나, 유명한 그런 여성 스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왜 여자들이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입시 전쟁 치르고 똑같이 대학 가서 살림하냐?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여성분들이 계속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남자들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 지금부터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1살 된 딸이 있어요. 이뻐 죽겠어요. 요즘 뭐 우리 딸만 보면은 제가 아주 이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아기들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엄마로 울죠. 엄마로 울어요. 우리 애는 이렇게 울 때도 많아요. 아빠 이렇게 울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자다 깨서 아빠를 애타게 찾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빠가 매일 놀아주죠. 아빠가 매일 목욕해주죠. 밥도 먹여주죠. 기저귀도 갈아주죠. 애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부모. 엄마라고만 우는 아이의 아빠들은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애가 안 놀아주면 엄마만 찾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겠죠. 에이, 안 해본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저희 아내 얘기를 먼저 하면은 커리어 응원입니다. 지금은 본사에서
시장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수지 매니저님 소개합니다. 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기긴 하지만은 아내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육아 및 살림 실력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놀라는 거는 집안일이나 육아를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워낙 청소를 거의 혼자서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육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말에 오빠 나 잠깐 쇼핑 갔다 올게. 금방 올게.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이제 남편들은 빨리 와라. 왜냐하면 이제 육아를 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남편의 반응은 항상 딸과 둘만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늦게 와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한 지 이제 8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뭐 빨래를 해줄래? 뭐 청소를 해줄래? 설거지를 해줄래?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적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의 성과를 반드시 알립니다. 제가 자라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이 달랐어요. 사회에 대한 얘기,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자랐고, 그게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저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엑셀로 가계부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이패드 꺼내서 뭐 확인하시고 로 책 보시고, 교회 가시면은 뭐 성경 몇 절 그러면은 태블릿으로 딱 찾아가지고 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직도 엄마랑은 회사 일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 여성분들 나중에 크면은 자녀들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꼭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성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들 구글 본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구글 플렉스라고 불러요. 구글 본사를. 그 꼭 구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을 이해하시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놀이공원 같은 분위기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아주 철저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마음껏 해. 마음대로 해. 자리에서 일을 하건 집에서 일하건 밥을 6끼를 먹건 신경 안 써요. 하지만은 성과를 갖고 오세요.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을,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과를 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자유롭게 놔둡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잔인하게 아웃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이해하시려면은 마음대로 해봐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해. 대신 책임져.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 곧 직장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이잖아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주인의식이에요. 나 자신도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기업이다. 기업이 기업 가치를 늘리는 것처럼 나도 나의 가치를 늘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인의식 갖고 일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진행하는 일에 회의록은 무조건 내가 쓰세요. 내가 진행하는 일을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회의록으로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퍼지거든요. 그거를 내가 써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남이 써서 퍼뜨리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직급에 상관없이 내가 쓰는 게 중요해요. 또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들도 직급에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야지 경쟁력 있는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PR. 묵묵한 겸손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낸 성과, 내가 낸 결과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물론 겸손하게 알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성과가 냈으면은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셔야지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최고라고 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 제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를 보시면은 당신들이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알려줘요. 일에서 자기 PR 똑같아요. 제가 추진한 일에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메일을 써요. 이 성과를 내가 왜 알리고 이 성과가 왜 공유돼야 되는지를 의미를 부여해서 알려주세요. 나 잘났어요 메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팀원들, 다른 부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해주면 제일 좋죠. 여기서 실리콘밸리의 문화 하나를 엿볼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메일을 쓰죠. 그러면은 답장이 엄청나게 와요. 짧은 답장이죠. 뭐 congratulations, 뭐 great work, 뭐 이런 식으로 awesome achievement 이렇게 짤막짤막한 답장이지만 그게 오고 사람들이 그거를 전체 답장을 해요. 그 수신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또 사람들 추가를 해요. 그럴 때 높은 사람을 추가해주면 너무 좋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지원 부서들이 있어요. 비서분들도 있고, 뭐 사무용품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경비 아저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부서들이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주십시오. 그분들한테 잘할 때 내 평판이 좋아져요. 제가 인턴할 때 거기 부서장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한번. 저는 인턴이었잖아요. 대학생 인턴. 그 부서장이 나를 만나주겠어요? 근데 제가 그 비서분이랑 잘 알았어요. 같이 막 누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서분이 잡아줬어요. 15분을. 그거는 비서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만난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15분 동안 독대를 했어요, 부서장님이랑.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꼭 잘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꿈은 실리콘밸리의 경영진이 되는 거고, 지금 어떤 상상하냐면은 막 미팅을 하다가 늦었어. 옥상을 올라가. 헬기가 딱 있어요. 사장님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막 가요. 그래가지고 헬기 타고 다음 장소로 가가지고 미팅하고. 저는 막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해요. 유치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나의 꿈이니까. 나의 상상이고. 혹시 알아요? 내가 어느 날 그러고 있을지? 항상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춘이란 나이는 힐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를 보면서 위로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나의 꿈, 나의 미래의 모습, 나의 멋진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밤에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자야 되는 나이예요. 항상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독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전 세계로 가서 당당하게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